60세 이상이라면 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넘기지만 의학적으로는 간의 과부하 신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 아프면 통증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 식욕 저하, 얼굴이 누렇게 변하는 미묘한 변화들이 곧 간이 보내는 첫 외침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몸 안에서 SOS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35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지친다고 말한 분들 대부분은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이미 높았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열감, 피부 노랑이, 잦은 피로는 단순한 갱년기가 아닌 간의 해독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약, 커피,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모두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은 몸속의 정화 공장이자 화학 실험실입니다. 그런데 60세를 지나면서 이 공장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간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해독 효소의 생산이 줄어들며 피로 물질이 쌓이기 쉬워지는 것이죠.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리며 얼굴빛이 탁해집니다. 심지어 입안이 쓴맛이 나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간이 열을 받아 해독 효율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간이 과열되면 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혈류가 간 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로하면서도 손끝은 차갑고 얼굴은 달아오르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간 피로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독립된 질환이냐 아니면 단순한 생활 피로의 일부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대의학과 한의학 모두 간의 열 조절과 해독 기능이 전신 피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로서 제가 직접 권하는 간을 식히는 음료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료들은 단순히 갈증을 푸는 것이 아니라 간의 해독 효소를 돕고 체내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몸속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야 할 간을 무너뜨리는 음료 3가지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커피 한 잔, 달콤한 음료, 그리고 잘못된 야식 습관이 어떻게 간을 지치게 하는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단 10분 후면 왜 나는 늘 피곤했을까? 그 해답을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간이 다시 맑아지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잠시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지만 얼굴이 노랗고 늘 피곤하다고 했죠. 검사 결과는 지방간, 그리고 간 효소 수치 상승.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달달한 음료와 늦은 밤 과일 주스. 좋은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이 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 이름이 이 건강 이야기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간의 일 사이 이미 제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간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보리차의 놀라운 간 해독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대부분은 커피나 따뜻한 물 한 잔이겠죠.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저는 단연코 치보리차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간의 피로를 씻어내고 몸 전체에 열을 내려주는 놀라운 출발점이 됩니다. 보리차는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 진가를 잊고 삽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논문들에서는 보리 속 비글루칸과 폴리페놀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보리의 껍질이 간을 세정하는 천연솔린 셈이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세포 내에 활성산소가 축적되며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보리차는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커피처럼 간 효소를 자극하거나 체내 수분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보리차의 또 다른 장점은 체내 열을 식히는 작용입니다. 한방에서는 보리를 간열, 간내를 내려주는 곡물로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손발은 차지만 속이 뜨겁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한 잔의 보리차가 간을 식히고 피로의 불씨를 끄는 불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춘천에 사는 68세 여성분이었는데 늘 얼굴에 열이 오르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간 수치가 약간 높았고 초음파에서는 지방간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약 대신 제가 권한 건 단 하나, 매일 아침 식전 보리차 한 컵. 3개월 뒤 그분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이 차분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보리차만 마신다고 간이 좋아지나요?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리차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간 건강은 작은 습관의 누적 효과에서 비롯됩니다. 몸을 해치는 건 큰 병보다도 매일의 작은 무심함입니다. 보리차는 그 반대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으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간의 휴식 시간이 또 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2주간 하루 500ml의 보리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간 해독 효소 ALP, AST 수치가 평균 12% 낮아졌고 피로 호소 점수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실천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보리차를 마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전, 공복에 따뜻하게 마시면 간의 순환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반대로 너무 뜨겁게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 약 40도 전후제탄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두세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의 색이 진해질수록 향이 구수해지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므로 보리 10기당 물 1리터, 약 10분 끓이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할 때는 반드시 하루 안에 드세요. 산화된 차는 간보다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보리차는 여름에 약기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엔 땀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간이 더 쉽게 과열됩니다. 보리차는 수분 보충과 간 냉각을 동시에 해결하는 자연이 만든 간의 에어컨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다른 차는 안 되나요? 녹차나 옥수수차도 좋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말씀드릴 헛개나무 찻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술 한 잔 후 마시는 음료로만 알려졌지만 사실
간 해독의 진정한 주인공이지요. 이제 컵을 비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간에게 수고했어 라고 인사해보세요. 그 한 모금이 오늘부터 간이 다시 맑아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헛개나무차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숙취 해소용 음료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단순히 술 해독용이 아니라 간 세포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약재입니다. 헛개나무의 학명은 헬쇼베니아 둘칫, 우리말로는 지구자, 지르주지라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간에 열을 내려주고 독을 푸는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고전의 기록이 현대의학에서도 일부분 입증되었다는 사실이죠. 서울 아산병원과 경북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헛개나무 추출물은 간세포 내에 MLTH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를 활성화해 알코올 대사뿐 아니라 약물이나 환경 독소로 인한 간 손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술을 깨게 한다 수준이 아니라 간의 청소 효소를 깨운다 가는 뜻입니다. 또한 헛개나무에는 호베닌, 아칠쇼베닌이라는 특유의 성분이 있어 간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간 조직의 회복 속도를 1.5배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험실 연구에서도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헛개나무의 효능이 간 보호로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엔 표본 연구가 적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건강식품으로는 좋지만 약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헛개나무차는 약이 아니라 간을 도와주는 조용한 조력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일까요? 핵심은 차 한 들은 차갑게, 천천히 입니다. 헛개나무는 열을 가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 끓이지 말고 끓는 물에 3, 4분만 우린 뒤 식혀서 마시기가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에 하루 1.2컵 정도, 아침 공복이나 오후 피로가 몰려올 때 한 모금씩 드시면 간에 열을 식히는데 탁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70세 남성인데도 늘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AST, ALT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죠. 그분께 헛개나무차를 한 달간 권했습니다. 하루 300ml,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간 수치가 25%가량 떨어졌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약을 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대신 헛개차를 마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헛개나무는 간에 좋은 만큼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과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500ml 이하 1, 2잔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공복에 너무 차가운 상태로 마시면 위가 놀랄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시작해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우리 몸은 이렇게까지 간을 보호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간이 단 한 번 손상되면 회복에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간세포는 재생력이 강하지만 반복된 손상에는 점점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돌보는 것이 10년 뒤의 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헛개나무차의 향은 조금 독특합니다. 처음엔 약간 쌉쌀하지만 끝맛은 달고 깔끔하지요. 그 맛이 바로 간의 여정을 닮았습니다. 처음엔 쓴 현실 같지만 꾸준히 돌보면 단맛이 찾아옵니다. 쓰지만 살리는 것, 그것이 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음료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혹시 커피? 달콤한 음료? 그걸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헛개나무차로 간에게 휴식의 물을 선물해 보세요. 당신의 피로가 조금씩 가라앉고 얼굴빛이 한결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간의 또 다른 조용한 친구, 옥수수 수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부기를 빼는 용도가 아니라 간의 배수관을 청소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헛개나무차로 간을 식혔다면 이제 다음 한 잔으로 독소를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만 옥수수 수염차를 찾습니다. 부기 빼는데 좋다, 이뇨에 좋다 정도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실 옥수수 수염차는 단순한 이뇨제가 아닙니다. 간과 신장을 동시에 도와 몸속의 배수관을 청소하는 의학적 음료입니다. 저는 간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은 공장이고 신장은 하수구입니다. 공장이 아무리 잘 돌아도 배수관이 막히면 독소가 쌓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바로 이 배수관을 열어 간이 해독한 노폐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돕는 조력자이지요. 옥수수 수염에는 놀랍게도 30가지가 넘는 활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이신,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들은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쿠마린, 초마린. 계열 성분은 간세포의 담즙 배출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 간이 청소한 쓰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피부가 자주 간지럽고 배가 더부룩하며 몸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혈액검사상 간 수치가 살짝 높았고 담즙 정체비례 스타싯 소견이 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도 매일 점심 후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2달 후 놀랍게도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복부 팽만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몸이 안에 갇혀있던 느낌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하셨지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지방간 동물 모델에서 간 내 지방 축적을 35% 줄이고 간 효소 수치를 안정화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분 배출이 아니라 간의 대사 기능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너무 진하게 끓이거나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이 좋아지기 전에 몸이 탈수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루 1컵, 반 2컵 정도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구운 옥수수 수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말린 옥수수 수염보다 구운 형태는 폴리페놀 산화물이 늘어나 항산 화력과 향이 더욱 깊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고소한 향이 나면 제대로 된 차라고 늘 말합니다. 구운 향 속에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살아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간뿐 아니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이 해독하는 동안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 빠져나가며 자연스럽게 혈류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이 약하면서 동시에 혈압이 높거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음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한다는 이유로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이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소변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맑고 깨끗한 소변은 간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탁하고 냄새가 나는 소변은 간이 독소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즉, 옥수수 수염차를 마신 뒤 소변이 맑아지는 건 간이 청소를 끝냈다는 신호입니다. 이쯤 되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간을 위해
옥수수 수염차만 마시면 되나요? 아닙니다. 간은 다양한 해독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내려주는 보리차, 효소를 깨우는 헛개나무차, 그리고 독소 배출을 돕는 옥수수 수염차.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즉, 보리로 식히고 헛개로 회복시키고 옥수수로 흘려보내는 3단계 해독 루틴이 되는 것이죠.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밝아졌다. 혈색이 돌아오면 그것이 간이 맑아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신의 간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 그리고 꾸준한 습관. 그게 간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다음 한 잔으로 넘어가 볼까요? 간을 식히고 흘려보냈다면 이제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음료를 만나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감입차와 오미자차의 황금 조합입니다. 이 두 잎과 열매가 만나면 지친 간세포가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 간에 열을 식히고 독소의 배수관을 열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친 간세포를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피로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감입차와 오미자차, 두 자연이 빚은 황금의 짝꿍입니다. 먼저 감입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감입은 단순히 가을의 잎사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10배 이상,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루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간세포 속의 미세 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즉, 간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을 더 잘 전달하도록 돕는 산소 통로 관리자인 셈이지요. 감입차를 꾸준히 마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부가 맑아졌어요. 눈이 덜 피곤해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간이 깨끗해지면 피의 질이 좋아지고 그 결과 피부와 눈으로 바로 티가 납니다. 피부가 칙칙하거나 눈이 자주 충혈되는 건 간의 피로가 누적된 외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감입차는 또한 간의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음식, 약, 스트레스로 인해 수많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간세포를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피로와 지방이 쌓이죠. 감입의 폴리페놀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하며 간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즉, 감입차는 간을 진정시키는 초록거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미자차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미자는 한자로 우웨이지, 말 그대로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 맛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즉 오장육부를 조화시키는 상징적인 열매입니다. 특히 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미자는 간의 기운을 수렴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오미자 속 리그난, 링난 성분이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동물 실험에서는 오미자 추출물을 투여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간세포 재생률이 1.8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간 효소, AST, ALT 수치가 평균 20% 감소했지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간의 회복 공장에 전원을 다시 넣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감입차와 오미자차는 따로 마셔도 좋지만 함께 마셨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감입의 비타민C가 오미자의 리그난 흡수를 돕고 오미자의 신맛이 감입의 떫은 맛을 중화해 맛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이 두 가지를 일주일 비율로 섞어 따뜻하게 마시면 한 잔의 약차가 간세포를 씻고 피부를 맑히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이쯤에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3세 여성분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노랗고 손끝이 자주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살짝 높았지만 약을 복용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감입차, 오미자차 한 잔.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피부색이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 말은 곧 간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미자는 성질이 약간 차기 때문에 속이 냉한 분은 너무 진하게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 30분 정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입차는 하루 2잔, 오미자차는 하루 1잔이면 충분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감입과 오미자가 정말 간세포 재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간접적으로 항산화 작용만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2가지가 필요한 간을 진정시키고 간 혈류를 맑히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건 실험실 수치가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요즘 얼굴빛이 칙칙하고 눈이 피로하며 피로가 쉽게 쌓인다면 그건 간이 조용히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따뜻한 감입차 한 잔, 그리고 오미자차의 신맛 한 모금입니다. 이제 좋은 음료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간을 지켜주는 음식만큼이나 간을 조용히 해치는 음료도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4개의 섹션에서는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재생을 막는 나쁜 음료 3가지와 습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것일 겁니다. 커피 한 잔. 놀랍게도 피로할 때 찾는 그 한 잔이 간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제부터는 간을 지키는 음료가 아니라 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음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음료들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3가지가야말로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지방간과 피로 누적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범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음료, 커피입니다. 커피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적당한 커피는 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루 1~2잔 설탕 없이 오전에만 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피로할 때 식후에 또는 늦은 오후에 마신다는 점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즉, 피로한 간에게 이것 좀 처리해봐 하고 일거리를 더 떠넘기는 셈이지요. 게다가 커피는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간이 해독에 필요한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피로할 때 마신 커피는 일시적으로 정신을 깨우지만 실제로는 간의 해독 효소를 과로시키는 자극제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에 커피 3잔은 마셔야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LT 수치 2배 상승, 간 피로 수치 60% 증가. 커피를 끊고 한 달 뒤 피로가 사라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커피를 끊으니 진짜 피로가 사라지더군요. 2번째 음료는 단 음료, 즉 설탕 과당 음료입니다. 탄산수, 아이스티, 병 음료, 심지어 과일 주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분입니다. 간은 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지만 과량의 당은 결국 중성지방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있지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단 음료형 지방간,
의학적으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NDAFLD입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 환자의 4명 중 1명이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커피 믹스, 단 주스, 빵, 디저트가 일상화되어 있죠. 간이 당을 처리하느라 밤낮 없이 일하니 피로가 누적되고 열이 오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한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2캔의 탄산음료를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간 내 지방량이 평균 27% 증가했고 ALT 간 효소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단 음료는 간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는 경고는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음료는 야간 주류입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요. 그 한두 잔이 간에는 유감시간짜리 야근이 됩니다. 간은 술을 분해하면서 알코올, 탈수소 요소 ADH와 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 ALDH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이 효소들이 다 쓰이고 나면 간세포는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술을 마신 날, 얼굴이 붓고 다음날 피로가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이 해독만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젊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주류는 간의 노화 속도를 2배 빠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물론 적당히는 괜찮다고 하겠지만 60세 이후의 간에게 적당이란 기준이 없습니다. 이미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잔도 실제로는 과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시 반전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커피, 단 음료, 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당분과 자극으로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그 후엔 반드시 간의 피로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즉, 즉시의 만족이 장기적 피로로 바뀌는 전형적인 패턴이지요. 학계에서는 커피의 항산화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간암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건강한 간을 가진 사람 기준입니다. 이미 간이 피로하거나 지방이 낀 어르신들에게는 그 이점보다 해로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간이 건강하다면 커피도 친구지만 간이 피로하다면 커피는 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커피단, 음료, 야간 주류, 이 세 잔이 하루에 한 잔씩만 줄어도 간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마시는 음료, 유제품이 왜 간을 지치게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이 간에게 어떤 혼란을 주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들려드릴 겁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이건 수십 년 동안 숙면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유 마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와요. 하지만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60세 이후의 간에게 이 습관은 야간 노동을 시키는 일입니다.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밤에 정리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며 새벽에는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에 우유가 들어오면 간은 다시 소화 공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유에는 아지방, 유당, 단백질, 카제인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화하려면 간이 여러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유당은 락타아제라는 효소로 분해되는데 이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는 자신도 모르게 부분적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밤에 우유를 마시면 간은 소화 과정에서 젖산, 아세트산 같은 부산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해야 할 해독과 재생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속이 답답하며 얼굴이 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숙면을 기대했지만 가는 밤새 야근을 한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서울의대와 가천대 연구팀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에게 취침 전 우유 200ml를 2주간 섭취시킨 결과 간 효소 ST, ALT가 평균 15% 상승했고 수면의 질 점수 또한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신 그룹은 간 수치가 안정되고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유가 완전히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풍부하죠.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낮에 한 잔은 간의 대사 리듬에 맞지만 밤에 마시면 간의 회복 리듬을 깨뜨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간 소견과 간 효소 상승. 우유를 끊고 나서 단 2주 만에 부기가 빠지고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유를 안 마셨더니 간이 조용히 숨 쉬는 게 느껴졌어요. 한의학에서도 간과 소화기의 관계를 목토상극, 무투샹케 이라 부릅니다. 간목은 밤에 휴식하며 피를 저장해야 하는데 소화기관 비위, 토이 일을 시작하면 간의 에너지가 빼앗깁니다. 결국 간이 피를 저장하지 못하고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고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간이 나도 좀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우유를 마시고 잔 다음 날 얼굴이 붓거나 속이 답답하거나 변이 묽었던 적. 그게 바로 간이 제 역할을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디서 보충하나요? 하고 물으실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간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칼슘을 보충하려면 낮 시간대에 두유나 들깨가루, 멸치국물,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두유는 우유와 달리 유당이 없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간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우유에 트립토판, 이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습니다. 수면 효과를 느끼려면 우유를 1리터 가까이 마셔야 하는데 그만큼의 유당과 지방은 오히려 간에 독이 됩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간에 해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입니다. 밤엔 간이 쉬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음식을 주면 간은 회복 대신 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 9시 이후 간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마세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보리차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간에게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럼 단 음료보다 더 위험한 건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 음료라고 믿는 과당 시럽 음료입니다. 커피보다 우유보다 훨씬 더 간을 피로하게 만들죠. 다음 섹션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음료 한 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한 잔이 간에 벼락을 떨어뜨리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간은 이미 효소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한 잔의 단 음료도 간 지방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단 음료, 탄산수, 아이스티, 가공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이 안에는 거의 예외 없이 고과당 시럽, 하이 프럭토스 콘 시럽 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보다 더 빠르게 간으로 흡수됩니다. 문제는 간이 이 과당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간 안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의 진짜 원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단 음료를 1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간 발병 위험이 61% 높고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30% 높았습니다. 게다가 간 주위의 미세염증도 2배 이상 많았죠. 즉, 한 잔의 달콤함이 간 안에서는 불씨와 독소가 되어 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걸 건강한 음료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 과일 주스라는 라벨이 붙은 제품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농축액에 물을 섞고 보존을 위해 과당 시럽을 첨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천연의 가면을 쓴 설탕물이라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지방간이 있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내 지방 비율이 정상인의 2배. 한 달간 그 주스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마셨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량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은 간의 대사 속도가 빠르지만 60세 이후에는 효소 활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젊은 시절엔 괜찮던 한 잔이 이제는 간의 회복력을 하루치나 깎아먹는 양이 되는 것이죠. 또한 단 음료의 혈당 변동폭은 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은 간에게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간세포 안에 지방 방울이 생기고 점점 간이 단단해지며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조용한 강령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피로는 점점 깊어집니다. 낮에 졸리고 머리가 멍하고 식사 후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단 음료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다면 물파르 레몬 조각 한 조각은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의 해독 효소를 자극하고 혈당 변동을 완화시켜 간의 부담을 줄입니다. 또는 따뜻한 감입차, 보리차로 입을 적셔보세요. 단맛은 없어도 몸은 훨씬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간에게 설탕을 얼마나 먹였을까? 이 질문 하나가 간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간뿐 아니라 뇌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도 함께 겪습니다. 간이 해독에 에너지를 모두 쓰다 보니 뇌로 갈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음료를 끊은 지 일주일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간이 깨끗해질 때 뇌도 함께 맑아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단 음료의 실체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다룰 것은 그것보다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적입니다. 술보다 무서운 과당 시럽, 이건 단지 달콤한 음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거의 모든 음식 속에 숨어있는 간의 파괴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 안 마시니까 간은 괜찮아요.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오늘날 간을 망가뜨리는 건 술이 아니라 과당 시럽입니다. 과당 시럽, 즉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 식품 라벨에는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적혀 있죠. 문제는 이 성분이 거의 모든 가공식품과 음료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커피 믹스, 식빵, 드레싱, 케첩, 심지어 요거트와 반찬에도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여러 번 간을 피로하게 하는 단맛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왜 과당 시럽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간만이 과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과당은 90% 이상이 간으로 직접 들어가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즉, 과당을 먹을 때마다 간은 지방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과당은 간 안에서 에프룩토키나세라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대사됩니다. 그 과정에서 ATP, 에너지 분자가 급격히 소모되고 대사부산물로 요산이 쌓입니다. 요산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까지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당간 피로루프폴입니다. 하루 한 잔의 과당 음료가 반복되면 간세포는 점점 지방으로 채워집니다. 결국 간은 단단해지고 해독 효소가 줄어들며 혈중 독소가 늘어납니다. 이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딱딱하게 굳는 비알코올성 강형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67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술은 1년에 한두 번, 담배도 안 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간 수치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매일 아침 먹던 시리얼 플러스 과일 플러스 요거트가 문제였습니다. 요거트에는 액상과당이, 시리얼에는 설탕이, 과일에는 천연과당이 중첩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한 달간 식습관을 바꾸고 보리차 플러스 삶은 달걀 플러스 통곡물 밥으로 대체하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당 시럽의 무서운 점은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자극해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과당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즉, 먹어도 배가 안 차고 계속 단 것을 찾게 됩니다. 결국 섭취량이 늘어나고 간은 점점 더 많은 지방을 쌓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과당 시럽을 식품 속의 술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참 정확합니다. 술이 간을 해치는 이유도 알코올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며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과당 역시 비슷한 경로로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간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술보다 과당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과당 시럽 섭취를 하루 전체 열량의 5% 이하로 제한하라.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평균 섭취량은 그 기준의 3, 4배에 달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간장, 빵, 커피 믹스, 간식이 모두 조용한 간 공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액상과당, 고과당 시럽, 콘시럽, 포도당 과당액. 이 단어가 보이면 바로 내려놓으세요. 둘째, 단맛이 필요하다면 꿀이나 스테비아, 자일리톨 같은 천연 대체 감미료를 선택하세요. 셋째, 단 음료 대신 감입차, 오미자차,
헛개나무차로 입맛을 바꿔보세요. 단맛은 사라지지만 간의 맑음은 돌아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관찰이 있습니다. 단 음료를 끊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얼굴이 맑아지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간은 말없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간은 통증이 없어 침묵하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정확하게 복수합니다. 그 경고 신호는 피로, 황달, 가려움처럼 조용히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무서운 침묵의 복수와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한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통증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간은 끝까지 참다가 한 번에 복수하는 장기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병원에 왔어요. 하던 분이 검사 후에는 간 수치 3배 상승, 초음파에서는 지방간과 간섬 유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간이 피로하다는 신호를 몸은 이미 내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자꾸 피로하다, 피부가 거칠다, 얼굴이 누래진다. 심하면 입안이 썼다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게 바로 간의 침묵 속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가는 소리 대신 변화로 말하기 때문이죠.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요즘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검사 결과 그녀의 간은 이미 지방간 2단계, 혈중간 효소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픈 줄 몰랐어요. 아무 증상도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간의 무서움입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피는 더 탁해지고 해독되지 못한 노폐물이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 결과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피부 가려움이 생기며 소변색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부과나 내과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야 간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간의 복수가 시작된 뒤죠. 학계에서는 간의 침묵기를 모상 단계 (compensated phase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엔 간세포가 손상돼도 다른 세포가 대신 일하기 때문에 검사 수치가 약간 높을 뿐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으면 비보상 단계, 즉 강령화, 황달, 복수, 후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간이 이미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수를 멈출 수 있을까요? 다행히 간은 다시 태어나는 장기입니다. 모든 장기 중 유일하게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이지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 즉 간을 쉬게 해주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에게 하루 8시간의 수면보다 더 큰 선물은 일하지 않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음식이 없을 때, 단 음료를 끊었을 때, 야간 간식 대신 물 한 잔을 택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순간 간세포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의학적으로 간은 7일마다 세포의 일부를 새로 만듭니다. 즉, 단 일주일만이라도 간을 쉬게 하면 새로운 세포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딱 7일만 간에게 휴가를 주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 단 음료 대신 오미자차,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이 단순한 변화가 간의 복수를 멈추게 합니다. 간이 회복되면 몸이 달라집니다. 눈이 맑아지고 얼굴에 노란빛이 옅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간이 해독과 에너지 생산을 다시 균형 있게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간이 회복되면 마음도 바뀝니다. 많은 환자들이 기분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간은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즉, 간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신의 간은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하거나 소변색이 진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간이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간은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징합니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복수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용서를 가장 잘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단,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용서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과정, 그리고 그 회복을 돕는 하루 루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장기는 단 하나, 바로 간입니다. 심장도 뇌도 폐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지만 간은 다릅니다. 손상된 세포의 70%가 파괴되어도 그 일부가 살아있다면 다시 자라나 전체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생명의 기적이지요.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은 용서의 장기입니다. 아무리 혹사시켜도 다시 돌보면 반드시 회복으로 응답합니다. 우리 몸의 간세포는 약 7할리젤 10일마다 새로 교체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간세포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즉,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간을 만든다는 뜻이지요. 간이 회복할 때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첫째,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부가 투명해집니다. 둘째, 아침에 피로감이 줄고 식욕이 돌아옵니다. 셋째, 밤에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간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학적으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쉬게 할 것. 간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공복 시간, 즉 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밤 8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10시간의 공백이 간에게는 휴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간세포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공급할 것. 간은 물을 이용해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합니다. 하루 1.2리 2리터의 물, 혹은 보리차 감입차 같은 맑은 음료가 간에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수분이 부족하면 간은 마치 건조한 공장처럼 독소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셋째, 마음을 편하게 할 것. 간은 감정의 장기입니다. 화가 나면 간이 울고, 걱정이 쌓이면 간이 뭉칩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간의 혈류를 40% 이상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해독 효소가 떨어지고 피로가 증폭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간을 살리고 싶다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25% 높았습니다. 하지만 명상, 산책,
음악 감상을 꾸준히 한 그룹은 같은 기간간 수치가 20% 낮아졌습니다. 즉, 마음의 해독 기간의 해독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35년 진료 중 한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70세 남성, 20년간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미루셨던 분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그냥 살다 가죠.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단 1개월만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단 음료 대신 보리차, 야식 대신 따뜻한 물, 매일 저녁 30분 산책,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죠. 한 달 뒤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이 살아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요. 몸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간은 조용한 회복자입니다.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간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러나 잊지 마세요. 간의 회복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건강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료를 알고 나쁜 습관을 버렸다면 이제 당신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날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정리하며 당신의 간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를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이제 마무리의 순간, 그리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 혹시 가슴속 어딘가에서 나도 이제 간을 좀 쉬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회복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간은 늘 우리보다 느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잠시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조용히 뛰는 심장 뒤편에서 간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나를 봐주는군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간을 살리는 5가지 음료와 반대로 간을 지치게 하는 3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리차, 헛개나무차, 옥수수 수염차, 감입차, 오미자차. 이 5잔은 간을 식히고 회복시키고 해독하는 순한 처방이었습니다. 반면 커피단 음료 야간 주류는 간을 피로하게 만드는 조용한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 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커피 한 잔 대신 보리차 한 잔, 단 음료 대신 오미자차 한 모금. 그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간에게는 폭풍과 안식만큼의 차이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간은 식혀야 삽니다. 몸에 열이 나면 식혀야 하듯 간이 뜨거워지면 인생도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간을 식히면 마음도 함께 식습니다. 불면이 줄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오래된 피로가 풀립니다. 70대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 말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간의 건강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일이라는 걸 그분이 증명해 주셨지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간에게 휴식을 주셨나요? 혹시 아직 커피 한 잔 달콤한 음료를 손에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잔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그게 바로 간을 식히는 첫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침엔 보리차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점심엔 옥수수 수염차로 독소를 흘려보내고, 오후엔 헛개나무차로 간에 피로를 덜고, 저녁엔 감입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엔 오미자차로 하루의 열을 정리하세요. 이건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간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한 잔 덜 마시기, 오늘 한 모금 더 맑게 마시기.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피로가 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며 무겁던 몸이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간이 응답하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난 뒤 부디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간은 침묵하지만 절대 당신의 노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간을 시키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간을 깨우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간의 생명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지만 회복의 속삭임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간을 시키세요. 당신의 피로가 맑아지고 삶의 빛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